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전일보다 272명 증가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00명대 아래로 떨어진 건 11일 만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천지 신도가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한마음 아파트 주변에 신천지 관련 시설이 무려 14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교회 간판을 달고 위장한 것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오부제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대신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약국에서는 마스크 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시민과 현금을 받으려는 약사 사이에서 승강이가 벌어졌고 일부 약국에선 중소형 마스크만 판매해 복불복 마스크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30대 남성이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가 200명을 넘은 이탈리아는 관광지인 밀라노와 베네치아를 전격 봉쇄했습니다. 목걸이만 걸고 있으면 반경 1m 이내 세균을 없애준다는 일명 코로나 차단 목걸이가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이 독성이 강한 낙세 성분이어서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총선이 3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는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우편 투표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신청은 오는 28일 마감되는데 이후에 발생하는 확진자는 투표할 수가 없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여전히 확산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총 확진자 7,313명, 하루 사이 272명 증가. 지난달 26일 이후 10하루 만에 늘어난 하루 확진자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첫 소식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오후 4시 이후 272명이 늘면서 모두 7,3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200명대에 올라선 이후 지난 3일 851명까지 치솟았다가 11일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걸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점차 안정화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초기 상황으로 판단되며 다만 대구 한마음 아파트와 경기 분당재생병원처럼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집단시설, 종교 행사,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모였을 때 노출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소규모의 유행은 계속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10명 중 8명은 집단 발생을 통해 감염되었습니다. 이 중 신천지 관련이 60%를 넘어 가장 많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전파된 사례도 1,100명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지내던 78세 여성이 사망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환자 중 36명이 인공호흡기 없이는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위중한 상태로 파악돼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데도 11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의심 증세가 있는 교사한테 왜 아이들을 맡겼는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인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문에는 일시 폐쇄를 알리는 공문이 붙어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 확진자가 지난달 15일과 16일 대구에 다녀온 사실을 파악하고 이때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 증세가 나타났지만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지난달 26일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원생들에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근무한 겁니다. 당시 원생 11명이 긴급 돌봄을 신청했습니다. 직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어린이 보호자들은 현재 재택근무 중에 있습니다. 포항시는 원생과 교직원 57명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의심 증세가 있는 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긴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장은 개원 준비를 한다며 교사 46명 모두 어린이집에 출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원장이 계속 업무를 배제 안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학부모들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침을 계속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도 계속 출근을 시키니까. 원생과 교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쯤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확산세는 잦아든 반면 최근 유럽에서 감염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먼 나라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국내에서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2주 전에 유럽 여행을 갔던 남성도 포함됐습니다. 이제는 유럽발 바이러스가 유입될까 걱정할 시점이 됐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은평구의 87년생 남성은 최근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열흘간 프랑스와 스페인 등을 여행하고 지난 3일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이틀 후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났고 이튿날인 그제 검사를 받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여행 기간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중동 지역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다시 또 유입의 우려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같이 전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최근 유럽에선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선 집권당 대표까지 감염되는 등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Allora, è arrivato anche io al coronavirus. Ovviamente mi attengo e sarò seguito secondo tutti i protocolli che sono previsti in questi casi. 확진자는 6,000명에 육박하고 이 중 233명이 목숨을 잃자 이탈리아 정부는 오늘 0시를 기해 핵심 전파 지역 11곳을 전격 봉쇄했습니다. 금융중심지인 밀라노와 관광지인 베네치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봉쇄 해제 예정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정부 허가 없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제한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방역이 여기저기 숭숭 구멍 뚫려 있었습니다. 오늘 대구시에서는 듣기만 해도 걱정스러운 상황이 잇따랐는데요.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이 일반 환자를 받는가 하면 통보가 누락돼 확진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24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구 문성병원 인근의 종합병원.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문성병원에서 이송된 환자 4명 중 2명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대처가 문제가 됐습니다. 환자가 나온 병동을 폐쇄하고 밀접 접촉자를 격리해야 하는데도 병원은 정상 운영됐고 방역 조치도 없었습니다. 보건당국은 꼬박 하루가 지난 뒤에야 역학조사에 들어갔고 오늘에야 병원을 폐쇄했습니다. 그 사이 환자와 보호자들은 평소처럼 병원을 드나들었고 오늘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내일부터 입원 환자와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원 전담 역학조사팀이 나와서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시차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성병원에서는 입원 중인 60대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도 퇴원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보건소가 병원에 확진자를 통보하면서 이 환자를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퇴원한 환자는 집에서 가족과 지내다 뒤늦게 확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건 수치 잘못이라보다는 일단 전산에 누락돼가지고 DN이 밝혀져가지고 그러겠네요. 아직도 매일 수백 명의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서울 백병원은 입원 중이던 78살 여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외래와 응급실,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 따르면 이 환자는 대구에 머물다가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딸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후 구토와 복부 팽만감 등으로 한 병원을 찾았지만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자 대구 체류 사실을 숨기고 서울 백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째로 격리된 대구 한마음 아파트 전경입니다.
바로 앞에 큰 길을 끼고 있지만 주변이 공공시설로 둘러싸여 있고요. 입구도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서 요새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에 어떻게 입주자 대부분이 신천지 신도였을까 취재를 해봤더니 빈방이 나도 별도로 입주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입주했던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들어왔을 법도 하죠. 왜 이렇게 비밀리에 입주자를 들였을까요? 그 의문을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한마음 아파트 입주민 140명 중 94명이 신천지 신도이고 확진자 46명도 모두 신천지 신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 아파트에 모여서 살 수 있었던 것, 아파트 운영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곳 한마음 아파트에는 모두 11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실이 있었지만 대구시는 별도의 모집 공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저렴한 공실이 있는데도 외부인은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30년 되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알면은 입주 신청서를 이제 우리 제출하면은 그걸 이제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되죠. 이런 사이 기존에 입주한 신천지 신도가 빈방이 나올 때마다 다른 신도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도 좀 싸고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이런 곳이 있다라고 아마 아름아름 소개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느냐. 아파트 입주민 중에는 일반 사람들을 신천지 신도로 끌어들이는 전도사 2명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 1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한마음 아파트의 일부 신천지 신도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한마음 아파트 주변을 로드뷰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집단 감염으로 폐쇄된 문성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확진자는 알고 보니 신천지 신도였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확진자는 신천지를 믿으면서 교회 안 장로교회에서도 활동을 한 겁니다. 게다가 저희가 취재한 것만 이 동네 일대에 신천지 관련 시설이 14곳이나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한마음 아파트 인근의 건물. 간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엔 신천지 시설이어서 폐쇄했다는 경고장이 보입니다. 이런 시설은 또 있습니다. 한마음 아파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건물 아닌데요. 신천지 부속기관으로 드러나 출입이 봉쇄됐습니다. 한마음 아파트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신천지 관련 시설이 14곳이나 있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뺀 나머지 13곳은 신천지 표시 없이 교육시설로 운영됐습니다. 신천지 시설은 아니지만 집단 감염으로 폐쇄된 문성병원은 한마음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주차관리 직원은 신천지 신도였는데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성의료재단이 설립한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신천지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병원 직원이면서 교회에 이렇게 잠깐 가시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성가대를 조금 도와주신 거였는데.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본인이 신천지 신도임을 숨겼고 신천지가 처음 제출한 명단에도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보건당국이 지목한 예배일엔 출석하지 않은 신도여서 처음 제출한 명단엔 빠져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신도는 해당 교회의 권유를 받고 성가대를 지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중에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700명이 넘습니다. 대구시가 이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배유미 기자,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아직도 검사를 거부하는 교인이 상당수라고요. 네, 대구시가 관리하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가운데 95%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신도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는 702명입니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23명에 대해서는 오늘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며 3월 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저만 고발 조치할 것임을. 오늘 오전 7시까지 검사 결과가 나온 신천지 교인 가운데 43.8%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한마음 아파트 외에도 신천지 교인 확진자들이 모여 사는 10곳을 찾아냈는데요. 이 중엔 확진자 5명이 함께 살고 있던 곳도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함께 거주하는 교인이 추가로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나오는 대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최근 출산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그 아기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대구에서는 임신부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중 1명은 그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산모에게서 태아로 전염되는 수직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중국에서도 감염된 임신부 9명이 아이를 낳았지만 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태어난 직후 엄마와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것만 주의하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임신부 6명의 상태도 양호한데요. 하지만 고위험군인 만큼 병원으로 옮겨 상태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일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시민들은 주말에도 문을 여는 약국을 찾아서 마스크 유랑을 이어갔습니다. 그 현장에 박선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약국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지막 주말인 오늘, 일요일 당번 약국마다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 헤매다 겨우 마스크를 산 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제도 제가 다른 약국에서 줄을 섰는데 못 샀고요. 다음 주서부터는 오부제 시행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샀어요. 8시에 나와서 이건방을 자꾸 돌아봤어요, 약국마다.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전국 2만 3천 곳이 넘는 약국 중 약 7천 곳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온 마스크는 금방 동이 나고 맙니다. 마스크 유랑이 계속될까 불안한 마음을 호소하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어저께 한 5군데 갔어요. 삼성계 약국하고 도남동 약국하고 한 바퀴 돌았어요. 일주일 계속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매일 와서 줄 서서 이거 살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다른 대책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전남 목포의 한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 값을 카드로 계산하려는 시민과 현금을 받으려는 약사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약사는 오늘 시식이 못하고 이렇게 못하는데 하루 10분까지 오면 안 되지. 그걸 아셔야죠, 요새 이런 상황에.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마스크 오부제는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이렇게 고생하고 약국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어렵게 마스크를 구했는데 크기가 맞질 않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 일부 약국에는 중형이나 소형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며 구매를 결정합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파주의 한 약국에 어제 들어온 공적 마스크가 2장 남아 있습니다. 이 약국에는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대형 크기가 아닌 중형과 소형만 공급돼 마스크 품절 대란 속에서도 팔리지 않은 겁니다. 일괄적으로 한 번은 대형, 한 번은 중형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마스크를 크기별로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중형을 중형 맞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공급이 되면 좋은데 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마스크는 세로로 접었을 때 길이에 따라 대형과 중형, 소형 등으로 나뉩니다. 대형은 성인이, 중형은 얼굴이 작은 성인이나 청소년이, 소형은 어린이가 주로 사용합니다. 어른 안 들어가고 애들 고생 왔다고. 그러니까 소형. 오늘 들어온다고 해서 온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냥 안 사는 것보다 나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지금 때가 이런데 찬밥 더운 밥 가리가 생겼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하는 크기의 마스크를 구하려고 물물 교환하자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일명 벌크 마스크, 20장, 100장씩도 묶어 파는 마스크입니다. 요즘에야 마스크가 동이 났습니다만 싸게 여러 장 필요하거나 단체 주문할 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쉽게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저희가 구한 건 이렇게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KF94라고 필터 수치까지 적혀 있는 제품도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다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았고 위생도 검증할 수 없는 불법 제품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KF94 마스크를 검색해봤습니다. 벌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보입니다. 벌크 마스크는 20개에서 100개씩 비닐에 담아 유통하는 마스크를 말합니다. 제대로 포장하지 않아 제품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유명 제조사의 KF94 마스크를 30장씩 묶어 판다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SNS에서도 KF94 벌크 마스크 상자를 찍은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에게 연락해 KF94 마스크가 맞는지 묻자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포장만 대용량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말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시가 이거 다 위반했다는 거죠. 허가받은 데서 만들어내는지 그렇게 확인될 수 없다는 거죠. 벌크 마스크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스크가 깨끗한 걸 이제 전제로 사는 건데 위생 같은 것도 딱 확신이 안 된 상태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속이는 거잖아요. 소비자로서 되게 화가 나는 행동이고요. 식약처는 정부가 지정한 공적 판매처에서만 포장 없는 마스크의 낱장 판매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면 82년생 김지영 씨는 화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리 구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서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대리 구매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마스크 오부제, 김윤수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콩 한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마스크 오부제 시행과 1인당 2매 제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서 야외나 가정 등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곳에선 보건용이 아닌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 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습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면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구매 요일이 정해집니다. 주중에 미처 사지 못한 사람은 주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를 분산해도 약국을 찾아다니고 줄을 서야 하는 만큼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대리 구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194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들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리 구매를 하려면 본인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 등본이 꼭 필요합니다. 등본상 동거인이어야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고 이 역시도 해당 요일에 맞춰 그때마다 가야 합니다. 어머니나 아버님 누구든 동거인이 기준일에 가서 본인이 대리 구매할 그 사람의 요일제까지 허물고 그 요일제까지 한꺼번에 다 수령할 수는 없다. 또 만 11세를 간 넘긴 초등학생과 70대 노인들은 불편하더라도 직접 약국을 찾아야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내일부터는 한국, 일본 하늘길이 끊기죠. 오늘 도쿄 하네다 공항엔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1951년 한국과 일본의 비행기 노선이 개통되고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착잡함과 불안함을 교차하는 현장을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담았습니다. 김포발 비행기에서 내린 수백 명의 승객들. 비행기 표를 구하는 것부터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안 받아서 저희 온 가족이 공항에 가서 직접 가서 바꿨었어요. 한국에서 인턴 사원을 하다 말고 돌아온 유학생. 인턴 계약이 3월 말까지였는데 이제 그 회사 담당자분께 말씀드리고 양해 구하고 오긴 왔는데 좀 너무 급작스러워서 많이. 친정이 있는 한국에서 출산을 하려던 계획을 포기한 산모도 있습니다.
와이프가 출산 때문에 이번 한국 급하게 갔다 온 거거든요. 2주 후에 이제 출산. 출국길마저 어려워질까 서둘러 일본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왔다가 1박 만에 지금 돌아가게 됐고요. 23시간 만에. 하루 평균 한국발 항공기 15편이 도착하는 이곳 하네다 공항은 한국인 사업가나 유학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전면 제한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도 노선을 내일부터 전면 중단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1개 일본 전 노선, 대한항공은 인천 나리타를 제외한 일본 노선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0시부터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들에게 발급했던 비자 효력도 일시 정지되는 터라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본 내 감염자는 꾸준히 늘어 1,15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중추신경까지 감염된 환자가 나오는 등 합병증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엎친 데 덮쳤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로 쓰던 호텔이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70명이 넘게 건물 더미에 매몰됐는데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현재 소식은 권호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7층짜리 건물이 옆으로 쓰러지며 폭삭 주저앉습니다. 일대는 순식간에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불과 2초 만에 무너진 호텔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호텔에는 후베이 등에서 온 격리 대상자 등 70여 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숨지는 등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최소 23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중상자 중에는 어린 소년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고가 인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건물 1층에서 진행 중이던 개조 작업 때문에 기둥에 변형이 나타났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취안저우에 격리돼 있는 우리 국민 3명은 다른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의 시설에 격리된 한국인은 1,083명에 이릅니다. 일부는 5성급 호텔에 격리된 반면 열악한 시설에 격리된 한국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여기서 미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총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검사를 받은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적다는 걸 감안하면 미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급기야 뉴욕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후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엿새 전 열린 트럼프 대통령 유세 현장.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체육관을 빼곡히 채웠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And you could ask that to the Democrats because they're having a lot of rallies. But do you think it's safe? Are you worried at all? I think it's very safe. Yeah.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 행사 참석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백악관이 있는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처음으로 감염 추정 환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3,500여 명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머물고 있는 크루즈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We're waiting for an update to tell us where we're going. 2 passengers and 19 staff have tested positive. 지금까지 19명이 숨지고 450명에 달하는 감염자가 나오면서 비상령을 내리는 주정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We are aggressively testing, following up leads because we want to find as many people who test positive so we can get them out of circulation. 그러나 긴장하는 주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느긋합니다. Are you concerned that the virus is getting closer to the White House? No, I'm not concerned at all. No, we've done a great job. 대규모 선거 유세도 예정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확진자 5,800여 명, 사망자 145명, 부통령도, 보건차관도, 국회의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란은 지금 말 그대로 전쟁통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주일 안에 우리 교민과 주재원 200여 명을 전세기로 구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온 거리에 소독제가 뿌려지고 택시들은 방역 샤워를 합니다. 이란은 현재 중동의 우한으로 불릴 만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5,800여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45명이나 나왔습니다. 부통령, 국회의원, 성직자 등 고위층도 줄줄이 감염돼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경찰들 딱 서서 그냥 챙겨주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음식이라든가 식료라든가 이런 거는 준비해서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우리 정부는 이번 주 중 교민과 주재원 철수를 추진 중입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란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높고 상황이 열악해 필요한 철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일본에 이어 이란에도 전세기를 띄워 데려올 계획인데 현재 미국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걸림돌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란에서는 그냥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두바이도 트라이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란 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까지 교민을 이동시킨 뒤 거기서 우리 국적 전세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에는 약 200여 명의 교민과 주재원이 있는데 이 가운데 100여 명가량이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한국발 입국자의 빗장을 건 나라는 총 103개국으로 이 가운데 우리 국민 1,560여 명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국가의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구속돼도 범국민 투쟁본부 집회는 오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3일절에 이어서 광화문 광장 대신 서울 성북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다곤 해도 4천 명이 빼곡히 안팎으로 들어찬 모습을 보면 전염병이 번지진 않을까 어쩔 수 없이 걱정스럽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 앞 골목길에 신도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열정으로 나가세요. 예배당 안에도 교회 밖에 임시로 설치한 예배석에도 신도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습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집회 참가자 등 4천 명가량이 예배 형식의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난주보다 4배 많이 참여했습니다. 종교를 탄압하고 예배를 금지하는 이 엄청난 저주의 길에서 막아 주시옵소서.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의 일부 대형 교회도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무지하게 무책임한 거죠. 그것이 그 사람 본인만 뿐 아니라 어르신네도 있고 온 국민을 상대로 전부 다 퍼지잖아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또 셋되다 보면 이게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도 10,000명 이상인 서울과 경기의 대형 교회 15곳 중 14곳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연 것과 대조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애들도 어른도 집에만 있다 보니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하는 이웃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최선입니다만 뛰노는 아이들을 계속 붙들어 둘 수도 없죠. 이런 틈에 층간소음 방지 매트 매출이 부쩍 늘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층간소음으로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개학이 오는 23일로 미뤄지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꽉 속에서 나오고 뛰어다니면서 따다따다다 나고 지대경찰은 오후에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아무래도 뛰어다니는 소리, 쿵쿵쿵 하는 소리가 좀 많이 나고 있죠. 예전보다는 1.5배에서 2배 정도는 차이 나는 걸로. 인터넷 맘카페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있으니 이해하려 해도 너무 심각하다는 호소글부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참다 인터폰을 들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글도 연일 올라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몰랐던 층간소음을 알게 됐다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덜 하고 있죠. 지금 어릴 때에도 애들 너무 적습니다. 층간소음 방지 매트 업체는 덩달아 매출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현재는 한 50%? 애기들은 이제 분출할 수가 없잖아요. 평소보다 더 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아랫집하고의 분쟁이 더 있죠. 이웃 사이에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다들 조금씩 배려하면서 이해하는 게 조금씩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상시국이니까 다들 같이 참고 견뎌야죠. 길어야 한 달이겠죠.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스크 끼기를 거부하는 아이들 걱정에 특별하게 생긴 목걸이를 사주는 엄마들이 꽤 있습니다. 목에 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혹하게 광고하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효과도 없고요. 무엇보다 락스랑 비슷한 성분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목에 걸면 반경 1m 이내 세균을 없애준다는 일명 바이러스 차단 목걸이. 마스크를 답답해하는 아이들에게도 효과적이라며 광고에 열을 올립니다. 어머니들이 되게 많이 사고 맘카페에서 벌써 공고도 했었거든요. 식약처 인증을 받아 안전하다고도 홍보합니다. 메르스 때도 의료원에서도 계속 차 타고 오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많이들 사세요. 하지만 거짓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인증 제품은 없다면서 식약처 인증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에 사용되는 이산화염소라는 물질도 문제입니다. 그게 이산화염소로 만든 거라서 쓸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양으로 만든 거라서 몸에 그렇게 해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락스의 주 성분이고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락스를 어떻게 목에 걸고 다닙니까? 목걸이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건 독약이죠, 독약. 목에 걸고 다녀서 어떤 형태로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건지도 불분명해서 그걸 흡입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하죠. 한편 락스 제조업체 유한양행은 락스를 물에 희석해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모두가 코로나19에 정신이 쏠린 사이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염됐거나 자가 격리 중인 분들, 그럼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달 24일부터 28일까지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선관위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잡은 큰 틀의 선거 대책을 성시온 기자가 단독 취재해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총선이 3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우편 투표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거동할 수 없고 병원 등에 기거하는 사람은 거소투표, 즉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내부 검토 끝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감염 환자들의 유형에 따라서 헌혈법상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에 선관위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5일까지 투표 용지를 발송합니다. 거소투표자는 볼펜 등으로 기표한 뒤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 0시 기준 전국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자가격리자입니다. 선관위는 지자체별 격리 담당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전달하고 우편까지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8일 신청 마감 후 발생하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투표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선관위는 조만간 거소투표 세부 사항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될까요? 오늘도 결론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결론 내린다는 게 오늘 비공개 회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내로남불 정치라며 어떤 비례정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다음 주 전당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수요일까지 투표 시기와 문항을 정한 뒤 모바일 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무게감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반 의석을 확보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민주당 일각에선 비례정당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는 만큼 당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범진보 진영의 한 축인 정의당은 정당 정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어떤 비례정당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범진보 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적을 이기고자 적을 닮아가는 내로남불의 정치입니다. 민생당 역시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설사 정의당 민생당이 참여하더라도 비례대표 순위 배분 등에서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의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주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종교 집회 전면 금지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더라고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교회가 예배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회 금지를 명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배는 가정 예배가 아니고 교회에서 집단으로 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종교라는 게 사실 정치하고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국민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도지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사는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 그러나 비난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 종교를 보니까 또 기독교더라고요. 의외였는데 무리해서 이렇게 예배 금지까지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지사는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는 집합 종교 행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경기도가 도내 교회를 전수조사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교회에서 여전히 집단 예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 대해 집회 금지 명령을 한 것처럼 초강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 교회의 집회 금지를 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고 제안을 한 단계인데 교회 예배까지 금지하는 건 과하다 이렇게 들고 나온 논객도 있어요. 네, 바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입니다. 진 전 교수는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거다.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개 도지사라는 게 상당히 이제 거친 표현인데 네티즌들 반응은 어떤가요? 그 사실 진 전 교수가 조국 사태 때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진 전 교수 SNS에는 끝까지 종교 집회를 계속하려는 일부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 시국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김태우 지사가 결국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요? 네, 미래통합당에서 공천 배제를 당한 김태우 전 지사가 결국 고향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거창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친정집 같은 당을 잠시 떠납니다. 당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나라를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앞장서 싸울 것입니다. 출마만 할 수 있으면 당에서 나올 필요까지는 없었다 이런 말로도 들리네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도 원래는 고향에서 나오겠다고 했다가 또 양산을로 출마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공천 배제를 당했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홍 전 대표는 내일 오후에 양산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SNS에 이번 양산을 공천 심사는 불의와 협잡의 전형이다. 불의와 협잡에 순응하는 것은 홍준표답지 않은 처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의, 협잡 굉장히 홍 전 대표답게 거친 표현들인데 그렇다면 김태우 전 의원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을까요?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긴 했는데 출마 지역이 미정입니다. 홍 전 대표가 양산을에 나오면 보수 진영 표만 갈라먹고 미래통합당 후보 홍 전 대표 모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홍 전 대표가 나오려 했던 고향이 거론되고 있고요. 네. 대구 출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 정국에서 당을 책임졌었고 대선 후보까지 지냈기 때문에 현재 당의 결정이 좀 섭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봄 햇살이 무척 포근했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이었는데요. 내일도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또 흐려지겠고 곳곳에 비도 오겠는데요. 이 비는 저녁 무렵에 호남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이면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모레는 전국에 걸쳐서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 밤에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요. 제주도에는 최고 40mm, 충청 이남과 강원 동해안은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시면 아침에 서울이 6도, 부산 8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대구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